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제주의 미래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우리 영파워들입니다. 우리 또 학생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가 이제 70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12분입니다. 지금 안 오셨는데, 그래서 12분을 다 일일이 이렇게 소개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로 해서 소개 시간도 좀 줄여볼까 합니다. 그리고 12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5분에서 7분을 넘기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6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해주셨다가 시간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시 40분까지는 끝내야 5시부터 또 세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두 분 안 오셔서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21세기 제주의 비전은 국제자의 도시로 가고 세계 평화의 섬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우리 지금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또 후배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보다 더 오늘보다 좋은 제주 속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자의 도시 그리고 세계 평화의 섬 전부 다 많은 연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적도 이제 있고 성과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아직까지 또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JDC에서도 많이 와 계시지만 국제자의 도시를 위해서 JDC가 중심이 되고 제주도가 중심이 돼서 투자 유치도 활발하게 해오고 또 그러면서도 또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지역이 또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의 라이벌로 생각되는 게 저는 송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가 상당한 그런 경쟁 지역으로서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성과도 많고 따라오는 라이벌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바로 이 평화 포럼처럼 10년 이렇게 이 평화를 위한 그러한 지적인 교류, 소통의 장소가 돼서 세계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오는 이런 포럼을 비롯해서 많은 성과도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군기지 갈등을 비롯해서 또 적지 않은 그러한 이 평화가 어려움을 겪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이 국제자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 세계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해서 또는 양자가 서로 어떻게 함께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이 오랫동안 한국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던 그런 자승희 원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경화본부장처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 또 우리 오영훈 위원장님처럼 이 도의회에서 또 도정을 견제하고 도정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분들은 전부 다 제주대학 교수님을 비롯해서 연구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12분의 그야말로 전문가들께서 국제자의 도시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2분을 어떻게 먼저 순서를 매길까 하다가 우선 한 두 정도를 먼저 리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직함에도 나와 계시듯이 우리 이 자승희 이 원장님 경교수로서 한국에서 정말 뛰어나신 그리고 정말 존경받는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제주 경제를 위해서 많은 그런 연구와 정책 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승희 원장님께서 먼저 국제자의 도시 발전을 위한 좋으신 얘기를 먼저 테이블 끊어주십시오. 여러분 우선 박수 좀 부탁합니다. 제주 사람들이 바람하고 가서 옥타브가 항상 높아서 마이크 없이도 잘 들리게 얘기할 능력은 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원래 발언 요지는 그 영문으로 제가 제출을 했는데,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오늘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87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재검토라는 지금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법에 공개가 됐던 그 연구를 주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계획과 그게 진행되는 과정 느꼈던 약간의 소외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제자유도시와 세계 평화의 섬이 다 제주도의 미래 비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주도의 비전은 국제 자유도시고,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보완하는 그런 장치로서 평화의 섬이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면 제주특별자치도도 사실은 하나의 식으로서 그 내용,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그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 문제에 대한 도 많지만, 이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바꿔야 되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0여 년의 제주도의 그 많은 아젠다 논의를 보면은 실질은 좀 숨겨지고 말이죠. 형식이 오히려 더 논의를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의 그 기본 논의가 좀 실종됐었다. 특별자치도 더 나가면 이 평화의 섬 이런 논의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대에 미흡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평화의 섬 문제도 사실 평화의 섬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걸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 졸업해서 일자리 만드는 데 도움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건 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2005년에 시작을 했는데, 평화의 섬 문제는 그래서 제주 평화연구원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모체가 돼서 지금 오늘날 이게 후보론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상당히 성황리에 잘 발전이 되고 있죠. 참 다행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뭘 했냐? 2002년에 시작이 됐나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 경제 문제와 관련된 얼마나 그 연구라든가 이 비전과 비전 실천을 위한 전략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상당히 좀 미흡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2005년인가 2006년 특별자치도가 또 시작이 되면서 자유도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잘 좀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과거 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일종의 서자 취급을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주도가 아니라 중앙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우리 개막식 하는데 총리께서 오셨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말을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고 가셨거든. 근데 여러분, 총리실 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이 총리입니다. 그러나는 그 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가 제주도에 와서 국제자유도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은데 주민들하고 가면 토의를 한번 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제가 보기엔 대단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의 프론티어라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라고 지정을 해놨으면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봐도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서자 취급을 받아왔다.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이 다 다른데 요즘은 레플리케이트 다 이렇게 복제가 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어떤 의미인 것이고, 자칫하면 이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소위 평등주의랄까 이런 것 때문에 제주도가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별로 그 이익을 보는 것이 이게 말만 무성하고 그래서 또 주민들은 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냐, 이게 기대에 미흡하다는 그런 또 불만을 가지게 된 게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저는 상당한 또 성과도 있다고 봐요. 우리 JDC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래서 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러지만 결국 국제자유도시 문제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성과를 이루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동안의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새롭게
다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시각에서 제가 한두 가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 경제 문제를 좀 더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참 심각한데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앙은 요즘 보면 경제 문제보다도 정치가 더 세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경제는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주도도 대단히 비슷하다. 그래서 이 흐름 반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 자유도시연구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언급했던 제주평화연구원이 상당히 성공리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발전연구원은 이 도정의 여러 가지 그 고난이를 뒷받침하느라고 큰 비전과 전략을 고민하기는 좀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봐요. 거기 계신 분들의 역량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우리가 이제 국제자유도시의 깃발을 다시 들고 여기에 정말 실질적인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표명의 한 표서 제가 국제자유도시 연구원 설립을 주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중앙정부도 지금 제주 국제자유도시뿐만 아니라 경제자유특구를 전국에 한 6, 7개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경제자유특구를 만들 때 원래 기본 방향은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를 개방하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난제가 많기 때문에 일부 특별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방을 해서 이 경험을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개방하겠다는 게 이 전략이었는데 요즘 와서 그 특구를 거의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뭐 정부도 비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쪼아자는 그런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국제자유도시 혹은 개방특구라고 하는 이런 컨셉에 대해서 아직도 충분한 그 인식을 잘 못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국가 차원 그리고 제주도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연구원을 근데 총실에 있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에다 제안을 해서 예산도 중앙에서 좀 내고 도에서도 좀 돈을 내고 이래서 국책반 도책반으로 해서 제주도 출신 내외 석학들과 이런 사람들 탄네트워크를 해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고 새롭게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주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JDC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저는 결국 제주도 개발은 기업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학자들의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훌륭한 기업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주 국제자유도시 자문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항상 제주도도 와서 보고 제주도 개발에 대해서 자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이런 어떤 이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도와 JDC가 공동으로 운영을 해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내도 그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의 생각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옛말에 도함을 도와주는 것이 생선을 잡아다 주는 것보다 낚싯대를 가져다 주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다 해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낚시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낚싯대를 주면 그 낚싯대를 들고 산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는데 바다에 가서 피크닉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이 낚싯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열심히 잡게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국제자유도시의 내용을 제도를 만들어내고 특별자치도 내용을 만들어내고 주민들이 그걸 잘 쓰고 열심히 이걸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남보다 열심히 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할 쓸모가 없다. 이런 면에서 제주도민들의 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제주도의 문화적 혹은 이념적인 성향이 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발전 친화적이 아니고 경제 친화적이 아니에요. 이걸 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일에는 우리 제주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제주도의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도민들을 교육하고 이끄는 이런 역할을 좀 해서 빨리 이 바탕
좀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잘 된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철학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도민들은요.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이거는 대단히 발전 역행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민들의 생각도 받고 이렇게 진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리더들이 힘을 합쳐서 좀 앞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승희 우리 경기발전연구원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전략하고 또 여러분도 이해력이 높으시나 자 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자 원장님이 발제를 하시는 바람에 이 시간이 늦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제발 5분 내지 6분으로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이번에는 지금은 제주 국제자유개발센터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계시지만 이 일 하시기 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근무하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던 김창희 본부장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 김창희입니다. 저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투자 유치 그리고 이제 선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9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중앙을 대신해서 제주도를 국제도시로 만드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 투자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주도가 여러 가지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죠. 어떤 접근성 문제라든지 또 어떤 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또 이 투자 회수에 대한 리스크 문제라든지 그래서 아까 자승희 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이 경제 특구들이 있거든요. 그 경제형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여건이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인 경우는 주변에 많은 인구를 가진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여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이 지역적으로 소위 의료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외국인 정주여건도 미흡하고 해서 저희가 투자를 유치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6개 핵심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첨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을 마치고 70-80%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서 거의 성공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잘 알다시피 이제 금년에 2개 학교를 하고 이제 앞으로 쭉 해갑니다만, 나머지 선도 신화육사공원이라든지 헬스케어 타운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당초부터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부 자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해와서 이것들이 맞은 것들이 소위 제주도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면 이게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애써 만들어 놓으면 바로 6개월도 안 돼서 다 다른 곳에 똑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게 제도로서 인센티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그 어떤 환경, 이런 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서 차별화되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특별하게 제도만 가질 수 있는, 또 우리 제도 나름대로도 제도만이 누리는 이런 이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제주도의 경제가 어느 정도 커지려면 정주 인구가 늘어나야 될 텐데, 이 투자 유치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정주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이제 국제자유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총 인구 480만 중에서 120만이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러면 제도에 외국인 정주 환경을 잘 만들어서 우리 외국인을 유치해서 우리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은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영어교육 도시에 지금 영어교육 도시가 커지면 이 영어교육 도시로 인해서 상당 부분 정주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병행해서 외국인의 이 정주 인구, 이것을 늘리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관광시설 투자 유치를 많이 하는데, 그 투자 유치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뭐냐면 소위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랑카위를 갔다 왔는데, 랑카위 호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한 달에 30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설에 한 600명 정도 종사를 운영하는데, 우리도 이런 정도의 인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JDC가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가 상당 부분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공항 면세점의 수익을 가지고 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수익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거 말고 수익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하나의 방법으로 이번에 저희가 아이스 심포니 월드라고 하는 테마파크를 만들면서 이제 경빙이라고 하는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저희가 재원 조달의 차원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이제 지났다고 저희 사인이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발표할까 하는 궁금증이 많으신데, 제가 정리를 하면, 우리 도청에서 오신 우리 강 본부장이 맨 마지막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 우리 도의회 오 위원장님이 좀 전체적인 거를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유단도 이렇게 좀 하반부에 좀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허정옥 교수님, 지금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 계시고, 이번 영화 포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전까지는 이 서귀포 중문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 또 책임을 맡아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5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저 시계를 안 쓰죠? 저 디지털 시계 체크하려고 세워놓은 거를 그냥 안 쓰네. 여기 도움이 누구신가요? 네. 저거 5분 세팅해주면 딱 시간 맞추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런 용도인데. 예, 부탁합니다. 예, 저기 5분이니까 다 생략하고요. 그 싱가폴하고 홍콩에서 제주도를 홍가포르 그런 얘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공이 다른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여기에 라스베가스를 추가한다면 이 세 도시의 특성은 요즘 컨벤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컨벤션 하면 그냥 사람들 만나서 먹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컨벤션 산업의 핵심은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회의 도시가 되려면 컨벤션 도시가 되려면 첫째 우리 중문의 국제 컨벤션 센터와 같은 그런 정부가 규정한 국제 회의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사람이 오려면 공항이 교통이 근접성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숙박, 쇼핑, 식음 영상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클러스터라 그럽니다. 덩어리. 그래서 이것을 종합 서비스 산업이라 그러는데 제가 관광이죠. 관광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냥 관광이 아니라 저는 컨벤션 관광이라 보고 있고 그러면 컨벤션 도시가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우리 장성수 교수님 계시지만 컨벤션 도시에서 인프라 말고 인력을 제주대학교에 이제 컨벤션 인력 양성단이 지금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대표 컨벤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요번부터 제주 평화 포럼이 제주 포럼이 되면서 이제 이 다보스처럼 하자. 우리가 왜 평화 포럼이 다보스가 아니었느냐. 경제 경영이라든가 세션의 다양성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그 참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다보스처럼 하자는데 우리 국제 자유도시하고 세계 평화의섬 구현의 한 채널을 다보스와 같은 컨벤션으로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제주 포럼이 장차 아주 그 10년 내에 다보스처럼 된다면 누구는 아시아의 다보스판이라 그러던데 이 다보스라는 말을 빼고 나중에는 제주 포럼이 그 다보스가 우리를 인용하는 그런 날도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 대표 컨벤션을 키우자. 오늘 통계로 집계하면 이번 6회부터 약 1,200명의 참가자고요. 유료 참가를 한 700명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참가자가 한 25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 말고 육지에서 약 700명, 800명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 정도면 1,000명이 넘었으면 국제 컨벤션으로 쳐도 손색이 없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학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이 국제 컨벤션이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럼 하나 키워가지고 포럼은 바로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벌어서가 아니라 포럼 통해 가지고 제주도를 알려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말할 필요도 없이 자유도시가 되는 거고 국제들이 모이면 국제 자유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평화롭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자연히 오늘 여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에 여성들이 많이 모이면 또 평화로운 얘기가 되고 그 자리에서도 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드리면 이번에 우리 제주 포럼에 국제자유도시 세션이 별로 많지 않지만 다음 7회는 우리 변정일 이사장님 모시고 있으니까 지금을 조금 더 이렇게 그 국제 자유도시를 실현하는 금융이라든가 기타 제도 같은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산 하나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여유 있으면 조금 더 돈 써주시면 우리가 크게 키울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평화의 섬 얘기는 조금 뒤로 하고 마침 박 교수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이스 산업 쪽도 있고 해서 장성수 교수님. 네. 5분입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한 10년 이상 보는 장기 비전인데 2002년쯤 얘기했으면 지금쯤 어떤 가시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못한다는 게 있고요. 아직도 포럼 선전하면서 사람, 상품, 자본, 정보가 좀 이동이 자유로워졌다는데 과연
이동성이 비자 좀 완화되고 뭐한 것만큼 얼만큼 제도적으로 국제 교류가 확대됐느냐는 건 의문이 있습니다. 좌 교수님하고 우리 허정욱 교수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가 한반도를 초월한 그런 어떤 국적 이해의 국제 교류 오는 왕래의 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그 평화의 섬이라든지 하는 것은 셈이라기보다는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단 이제 주민 입장에서 요즘은 지역주의가 있고 주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장기 비전의 이런 내용을 제주도 도정의 가장 최우선 정책이었는데 가시화되지 못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물산업, 마이스산업, 식품산업 얘기만 돼 있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자녀들 젊은 인력의 외부 유출 효과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슬로건 역시도 이렇게 이게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단 이제 그동안에 어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성과를 주로 요약을 해보면 국제자유도시라고는 아닌 이런 새로운 개발계획 비전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하는 효과가 가장 부자된 듯한 느낌을 갖는 게 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적인 산업의 내용으로 보면 주 5일제 실시라든지 또 저가 항공, 항만 확충이라든지 이런 그 여객 수송 능력 증대에 따라서 이 내국인 관광객 수요가 이제 폭증하는 추세를 졌기 때문에 관광 부분이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지속화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 완충 효과를 가져오고 또 전통적으로 제주도의 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기후 변동이라든지 작목, 작황들이 이제 수급 불균형이 국내적인 수급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따른 동요에 따라서 반사이익이 있는 가운데 한 2, 3년에 한 번은 대박 난다는 것 때문에 아직은 이게 FTA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기감이 덜한 데다가 특히 보조 정책을 많이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피부적인 게 둔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업이라든지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청정, 신선 이미지 효과가 계속 투영되기 때문에 아직도 제주도 상품은 좀 앞으로 팔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국제 자유도시가 아니라 내국인 내방이 3 이상으로 이렇게 높아지면 질수록 신비감이 사라지고 과연 청정하느냐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받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이 없다. 옛날처럼 슬로건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돌파구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이라든지 해서 국제적인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친환경 농축 성장 이미지를 가지고 농업이라든지 신선 부분에서 성장을 할 수 있고 관광상품에서는 늘 고부가가치 상품을 얘기합니다. 근데 고부가가치를 만들려면 그거에 걸맞게 자본 집약이라든지 규모화가 필요하고 경쟁을 대상으로 한 어떤 모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여기에적인 인센티브라든지 규제 완화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자본 여력은 다 모아도 제주은행이 전부 다 나서도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외부 대자본 유치라든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도민 거부감을 도정이 저저히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문제가 이렇게 딜레이되고 있다. 정말 매는 안 들지언정 꾸짖을 수 않은 그런 도정의 리뷰라든지 하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 이렇게 제주도의 그 지역 발전위원회 국가 성장 산업을 보면 외국인의 저기에서 앞으로 글로벌 경제를 3대 경제권을 간답니다. 강원권, 충청권을 못 가서 중부권으로 가고 남부의 호남, 동남권, 대경권을 먹고서 가고 제주도는 한반도의 3대 경제권에 대한 특화된 으로 간다는 것이 현재의 새로운 정부의 계획인데요. 그럴수록 외국인에 대한 어떤 정주에 매달리는 한반도가 아닌 홍가포르처럼 내몬다는 전략은 맞는데 이걸 위해서라면 주력산업이라든지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만 신성장 동력으로서 물산업 한 2년 이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말하자면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기반을 가지고 공장을 지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을 본 다음 차기 도정이나 이런 것을 본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전략산업이 있어야 되겠고 주력산업으로서 현재에 있어서는 특히 공 분야,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있는 고용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서비스 산업의 주력 분야로서 우리가 영어교육도시 통번역 서비스 또 그리고 국제투자라든지 법률 회계 서비스에 관한 전문가가 서울에서 지원받을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자생적인 사람이 나오고 창업을 하고 하면 국가적인 정책적 것을 주는 것이 있고 제주 포럼이
결국 평화 외교에서 환경과 경제로 나간다는데 이러한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주 현재 여건에 기업을 세우거나 공장을 세울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런 평화 포럼 자체가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에서도 회의, 그럼으로써 기술의 전시, 컨벤션 마이스라든지 아니면 거래나 그걸 통해서 중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나 노하우를 보고 투자까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중기적인 대책이 국제자유도시 나가는 어떤 경제학적인 교과서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승환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제주발전연구원의 고승환입니다. 이제 제주 국제자유도시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지금 한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점인데 그동안 어떤 발전의 그 성과라든지 또 그 한계점,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어떤 그 새로운 각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하고 새로운 방향 설정을 잘 해서 이제 또 향후 10년을 다시 내다보는 그런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 주어진 시간에 몇 가지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했는데 좀 그렇지 못하다는. 그래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관광, 휴양, 비즈니스, 첨단 산업, 그리고 금융 서비스, 다양한 그런 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복합 기능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그동안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또 투자상 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어떤 발전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도민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적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이제 발전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명쾌하게 좀 보여주지 않는 그런 측면. 그래서 좀 앞으로 한 10년은 좀 집중과 선택에 그런 것들 고려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우리 아까 자승희 이사장님께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제1차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세울 적에는 중앙정부가 대단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1998년에 이렇게 제주를 방문해서 말씀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모든 사업들도 챙겼고, 국비 지원 관계도 거기에서 이제 제주도와 조율도 했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그 노력을 해왔는데, 그동안 중앙정부가 초창기는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관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지원들도 이제 줄어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정부가 보여서 이 거대한 어떤 미래 비전으로서의 이제 제주 국제 자유도시를 발전하는데 제주만의 역량으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이 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환점을 좀 우리가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보다 좀 강력하게 좀 이 어떤 자유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어떤 제주 지역의 어떤 지역 어떤 발전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 전체적인 어떤 발전적 차원에서 좀 그걸 내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좀 도민의 역량을 좀 발휘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도 말씀했지만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국제자유도시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 각종 사업이 환경 보전보다는 좀 개발 중심으로 좀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발전 사업들을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어떤 그런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 갈등 문제들이 이제 생기면서 국제제시 추진에 대한 어떤 동력들을 이제 상실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은 이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 가능한 이제 발전과 환경 보전에 보다 우리가 고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좀 잘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이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는 이런 결과들은 주로 그 어떤 산업구조 개편이라든지 인프라 개발에 많은 비중을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주여건 또 문화, 노동 환경 이런 것들과 연계되지 않는 그런 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제자유도시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과 연동해서 이것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국제자유도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타 다른 부분들 간의 연계 속에서 이걸 추진을 이제 해 나가야 우리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환경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는 세계 환경섬으로 지금 북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얘기를 중심으로 우리 정대현 제주대 교수님 여기 직함처럼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한국 정부의 대표십니다. 예. 5분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린 사회가 상당히 딜레마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바람직한 그 발전 방향으로 이 충돌되는 것들이 상당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도시에다가 세계 환경수도 추진, 또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 설치.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의 사회다. 그래서 나쁘게 보면은 모순사회고, 이제 덜 나쁘게 보면은 충돌 사회고, 좋게 표현하면은 딜레마 사회다. 그래서 조금 그 자유도시 추진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환경제하고 관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충돌, 모순, 딜레마를 어떻게 상호 보완 관계로 해나가야 그러한 설기 지혜를 모을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유도시하고 환경과 관계 속에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할 때 그 추진 실무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한 50명 전문가들 해서 구성을, 그때 제가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처음 작업을 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계 환경소 추진 그 마스터 플랜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조금 이 두 개 어떠한 상호 문제점이 있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경우에는 조금 사실상 자연이 자산입니다. 그러면은 자유도시를 적극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토지 이용의 변화가 오거든요. 토지 이용 변화라는 것은 생태계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우리 자산을 까먹어가면서 뭐 그냥 그 세속적인 말로 하면은 돈벌이를 해보자. 이런 그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다음에 수단 자체가 뭔가 하면은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의존을 하니, 이것은 곧 뭘 얘기를 하고 환경 면에서 보면은 오염원 자체를 제주도에 수입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전공이 환경사회학인데요. 자, 그래서 조금 저희들은 그 분야에서 환경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뭐 100명, 200명 정원이 있듯이, 그러면은 제주도가 일정한 지역 토지 면적을 갖고 있고 자원 공급 능력이 있고 각종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결국은 제주도 자연이 흡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한정이 아니다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지구 전체를 들어갈 때 현재 풍요성, 편리성으로 지구 전체가 2.5배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한국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이 세계 경제 시권입니다만은 9.5배 초과입니다. 용량이. 그 다음에는 제주도를 해보게 되니까 제가 두 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1995년에 하니까 2.8배 초과인데 2007년에 3.1배 초과입니다. 이것은 곧 뭔가 하면은 제주도가 현재보다도 크기가 3배가 더 크면은 이제 수준의 풍요성과 편리성을 누리더라도 이 크게 환경 문제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는 지금까지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관계는 상당히 경시한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용량이 조금 95년에 2.8배에서 3.1배로 초과가 됐단 말이죠. 증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1995년대 제주도 GRDP하고 이 2007년에 GRDP하고 환경 용량 초과를 대비를 시켜보니까 적자 운영입니다. 그만큼 GRDP를 올리갖고 환경에 준 임팩이 더 컸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국제자유 도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 건가. 이래서 저는 몇 가지 이제 생각이 조금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 사업장별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환경 용량 측정처럼 총량제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이 개별 사업장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법적 기준 네,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꾸 누적이 되면 총량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경 총량 초과에 미치는 영향은 이 분석을 하지 않기는 오히려 이 국제자유도시가 우리가 환경 용량 범위 안에서 이 잘 추진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오염 총량제 분석을 도입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 관광객 1200만 유치 목표, 정주인구 100만 이런 걸 만약 정주인구가 100만이 될 경우에 그 다음에는 관광객이 1200만이 올 경우에 제주도는 용량 초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적정 관광 현재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하니까 900만 명이 나옵니다. 이런데 전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1200이다, 정주인구 100만이다 이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 되니까 이 경제 발전하고 환경 용량을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는 조금 발전 쪽에 개발 계획하고 보존 쪽에 보존 정책하고 이게 분리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틀 속에서 동시에 같이 고려가 될 때 그때 정말 이제 이 충돌 딜레마의 관계에 있는 제주 사회를 이 딜레마를 풀어나가면서 올바른 방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대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행정학과에 근무하는 김성준입니다. 아까 좀 제주 비전 세션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저는 하고 있는 그 분야가 뭐냐면은 제주지방자치학회라는 게 있는데 그 학회 장도 조금 심부름하고 있고 또 제주 자원봉사 포럼의 그 회장이라는 또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주는 이 주제가 뭐냐면 일반 도민들로부터는 우리가 자치의 역량 이걸 좀 높여야겠고 또 봉사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같이 들어가는 얘기지만 오늘 좀 우리 평화와 관련해서 제주평화봉사단 얘기를 제가 좀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미 이뤄놓은 게 뭐냐면은 산업화를 이뤘고 우리 여기 청소년 학생도 많지만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한 그런 게 산업화라고 한다면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한 2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화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하나 이제 잘 이뤄야 될 게 뭐냐면은 의식의 선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주평화봉사단이라는 게 평화의 섬 지정되면서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위원장을 했으면서 구성한 게 미국의 평화봉사단 이게 참 제주도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이 61년도에 이게 만든 건데 벌써 5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평화봉사는 지금 5살이 됐거든요. 5살. 그래서 그 5살 동안에 뭘 했냐면 4차례에 걸쳐서 몽골 한 3번 갔다 왔고 필리핀 1번. 올해는 이제 6달쯤에 이제 캄보디아를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기 자원봉사인데 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뭐 코피온이라든가 뭐 코이카라든가 이렇게 장기 2년 반 가는가 저희들은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이제 미래 지도자들이 다 계시지만 정말로 청소년 한편은 앞으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그리고 도민들로서는 또 우리가 선진 시민으로서 지구촌과 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 평화봉사단이 정말 평화의 섬 구현과 더불어 할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제가 한 몇 년간 이렇게 신분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파견 국가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 여기 우리 유대사님도 계시고 우리도 제주평화연구원 이런 아주 그 정말 평화와 더불어 세계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데 이것도 우리 평화협력가가 이번 일을 많이 이제 서포트하고 있지만 이런 데로부터 자료도 받고 해서 정말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컨셉과 맞는 우리 주변의 나라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한 네 차례를 가서 그다음 다음 지역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봇도 만들고 나중에 20주년, 30주년 될 때는 다시 그분들을 초청해서 제주도의 멍석을 깔아서 서로 쌍방향 교류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인 일에서는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량이 다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 여기 지금 오영훈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평화협력과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예산을 들면 도의에서도 제주평화봉사단이 하는 일은 이거 좀 뭐 대폭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필요한 거니까 충분히 좀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겠다. 이런 어떤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 이게 손 벌리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제주도의 컨셉과 계속 하려면 지속 사업으로서 평화 더불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긴 호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몇 년 해서 우리 이런 거 해서 이런 건수 위주가 아니라 이건 제주의 역사와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많이 채워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해외 우리 제주도 내에도 해외에서 자원봉사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그 실무자들도 한번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 뭐고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것도 좀 엮어서 구슬이 많으면 뭐합니까? 잘 꿰매서 목걸이에 걸면서 늘 보면서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 평화의 섬과 더불어서 제주 평화봉사단이 한번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 젊은이들 데리고 해외 봉사 가실 때 국제자의 도시 제주라고 하는 깃발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평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부찬 교수님, 제주대학교 법학대학원에 계십니다. 예, 소개받은 김부찬입니다. 오늘 그 제주 포럼에 참석하고 보니까 제1회 제주 평화 포럼에서부터 어쨌든 빠지지 않고 참석해온 입장에서 그 평화가 빠진 데 대해서 나름대로 좀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제한적 의미를 가진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적극적 평화 개념으로 보면 매우 보면 그러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제주 평화 포럼이 지향했던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부터는 제주 포럼으로 명칭이 이제 바뀌었다 하는 데서 자칫하면 제주 포럼에서 평화 의제가 다소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우려가 들기 때문입니다. 기우이길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평화 의제가 제주 포럼의 중심 의제가 되어서 제주 포럼이 다른 뭐 다보스 포럼이나 바오 포럼과 같은
아주 일반적인 의제를 다룬다는 그러한 이제 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평화 의제를 중심으로 한 포럼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 존재 의의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 이길 반서 좀 제 소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쟁을 야기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 평화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보다 폭넓게 적극 평화로 보고 또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그 인간 안보, 휴먼 시큐리티 개념과 관련한 어떤 그 인간의 안보, 평화 보장의 문제로 본다면 정말로 이제 평화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기술적인 수단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념적인 목표이자 가치이자 비전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평화의 섬을 표방하고 그 실천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한 게 오히려 국제자유도시 전략보다는 앞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이전에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있었고 평화의 섬 조항은 이미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가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나서기 위한 그런 운동을 먼저 시작했다. 그리고 운동도 이미 그 이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주가 평화의 섬을 지향한다고 하는 점이 우리가 절대 이것이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 그야말로 제주도 도민들이나 아니면 한반도 나아가서 동북아 혹은 세계 인류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주도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평화의 섬 전략이 논의가 되었다는 점이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경우에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적 기술적 차원에서 제주도의 어떤 경제적 산업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해서 오히려 국제자유도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술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것이 목표이고 어떤 것이 수단인가 하는 점에 관련해서 물론 우리 좌 원장님,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 인식에 따라서는 평화의 섬 그런 이제 가치가 먼저 있고 그 수단적 기술적인 의미로서 국제자유도시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평화의 섬 어떤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관점이 아니고 양자는 서로 보완적이고 상호 연계해서 추진될 제주도의 어떤 그 전략이다 하는 그런 점이 중시가 돼야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다는 점도 아울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그 제6회 제주 포럼에서 그러한 의미의 어떤 그 평화 의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제주도의 어떤 제주도의 복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다소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고 우리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든요. 우리 정재원 이제 교수님께서 적절히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러한 갈등과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하면서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는 목표, 제주도가 지향하는 그런 이제 국제자유도시를 우리가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제주도민의 어떤 그 평화로운 삶을, 평화 환경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보다 어떤 그 구체적인, 보다 현실적인 그러한 이 방안이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제주 지역에서 사실 오늘도 그러한 문제 가지고 지금 농성하고 이런 이제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이 시원한 이 해비치 호텔에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고 제주도의 비전을 한가롭게 어떻게 보면 얘기한다는 게 우리가 좀 스풍구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유관 이제 여러 연구기관들에서는 좀 더 지혜를 모아서 그러한 이제 현실적인 그 갈등과 그런 이제 고민을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좀 더 얼굴을 맞대고 논의할 것을 시행해 옮길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이게 포럼을 여는 그러한 이제 의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점은 다름 아닌 기재 문제인데요. 이것이 평화의 섬 어떤 그 전략과 비전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제 그 논의가 사실 처음부터 이제 있었고요. 저도 이제 평화의 섬을 이제 앞장서서 또 주창한 그런 입장에서 평화의 섬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양자는 양립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점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폭넓게 규정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제 해군 기지 문제는 그보다 하위의 어떤 변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인간의 어떤 문제를 인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제 어떤 그 회의적인 그런 결론을 우리가 미리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JDC 사장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그 JDC와 제주도의 그런 그 역할을 좀 더 좀 보완적으로 좀 가져가 주시고 어떤 그 제주도의 역할이 지금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JDC가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이거 역량에 비해서 굉장히 좀 미흡한 측면이 이제 없잖아 이제 보이는데 제주도가 그 자체로서 특별자치도인 만큼 제주도 개발에 국제자유도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정말로 중심이 되고 주인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자꾸만 그 JDC에 미루는 그러한 이제 그 현상이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제주도 자체가 이것을 이제 앞장서서 해낼 수 있는 역량이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우리가 또 추진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좀 전에 중앙정부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신 그런 이제 의견도 있으신데 과연 그렇다면 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했느냐? 이것을 오히려 반납해서 중앙정부의 의존에 계속 우리가 또 어떤 걸 둬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어떤 역량, 더불어서 제주도, 또 지사, 공무원의 역량이 매우 또 증대가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성적으로 우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이지만 제 어떤 그 토론 의견에 가름하게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긴급 이제 부탁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10분 끝을 내야 되는데 제가 버티면 한 15분, 5분 정도 더 버티겠지만 5분 이상 못 버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좀 얘기해 주실 분들은 좀 요약해서 5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부장 교수와 함께 제주도의 평화해섬 연구에 많은 이 노력을 기울인 우리 양기련 제주대 교수 회장님, 예, 부탁합니다. 5분.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론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그러는데요. 조정이 세계가 제주로 오고 또 제주가 세계로 간다는 캐치프레이즈를 했는데 최근에 수출을 제외한 부분은 전부 다 제주도로 오도록 하는데 너무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오늘은 이 자리는 제주가 세계로 가는 얘기를 그중에 수출 얘기는 좀 반선 많이 하기 때문에 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주가 세계로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갈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사적인 방식으로 가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주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싶고요. 다 알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의 섬과 제주가 세계로 가는 거는 경제 교류를 한다든가 수출을 한다든가 아까 우리 김성준 교수처럼 해외 봉사단을 보낸다든가 또 저발전 국가에 개발 지원을 한다든가 또 우리 고선준 교수가 해왔던 강귤 북한 동포들한테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게 제주도의 평화의 섬의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최근 너무 부족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앞으로 이거를 그동안 해왔던 거를 좀 더 많이 강화하고 확대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주도가 보통 많은 그런 얘기하면 국방 외교 사법은 이게 제주도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그중에 이제 국방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에 넘어오지 않은 거면 제주도는 국방을 손 떼는 게 낫습니다. 해운기지 문제는 제주도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이건 중앙정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우리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법원에 가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개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개입을 하지 말고 직접 정부가 와서 국방부가 와서 해군이 와서 해결하도록 하게 이게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어제 오늘 이렇게 지내면서 뭐 언제부턴가 중국이 많이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학교도 오고 우리 도의원도 계십니다만은 제주도의회 우리 제주대학교 혹은 제주도의 각계 여기 이익단체 이런들이 미래의 방향 중에 하나를 곳곳마다 모일 때마다 중국에 관한 관심 뭐 중국 저도 앞으로 제주도학교는 중국 특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의도 여성 특위만 하지 마시고 여성 중요하다마는 또 중국 특위 하나 만드시고 제주도에도 중국 관련된 사람들 많이 모아서 그쪽에 투하고 사람도 우리 많이 보내고 물론 오독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제주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거쳐서 앞으로 한 10년간 과거에 우리가 미국을 많이 활용했는데 앞으로 중국을 많이 보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가는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이 외교부에서 제주도의 국제 문제의 자문을 위해서 좀 직접 오셔서 애쓰시는 유지훈 우리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그 제주 포럼 여러 가지 얘기해 보니까 변화되고 발전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른 포럼에서는 참 보기 쉽지가 않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토론에 참여하고 그런 것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제주 포럼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장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국제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국제자유도시가 2002년에 특별법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주특별자치가 하나의 이제 자유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어떤 방편과 수단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진행형이고 어떤 특정 시점에 끝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우리가 이 국제자유도시를 향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그 부단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제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국제화라는 것은 제도나 인프라의 국제화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거와 못지않게 우리 제주 주민들의 국제화도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 주민분들이 어떤 국제화된 마인드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다가가는 그런 포용적인 마음 이런 것을 좀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의 경우 우리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스탠다드라든지 어떤 국제화된 감각 이런 것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와 못지않게 외국어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계속 좀 발전시켜서 부단히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성세대가 됐을 때 정말 자신 있게 제주도를 대변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정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제주도가 규제화 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제주도정에서도 늘 얘기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발전, 세계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제도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자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 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을 내부적인 인사이더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항상 우리 아웃사이더에서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제 어떤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 이런 시각을 우리가 최대한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외국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또 예측성 같은 거를 충분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에서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대사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유 대사님이 우리 여기 온 젊은 또는 이 청소년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어 열심히 배우시고 중국어 열심히 익히시고 또 세계로. 자, 그럼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 오영훈 위원장님 좀 시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특별자치도의 의회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오영훈.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양기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과의 교류 문제인데 다음 8월달에 이제 상해시 정치협상회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의회 비슷한 구조죠. 상해시 정치협상회의하고 저희 특별자치도 의회가 저희도에서 교류 협력 협정을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주시고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12분의 패널 분에서 저만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딜레마의 사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약간 긍정적인 표현으로 써주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국제도시라는 이 비전, 이 허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꿈꿔왔고 앞으로 또 꿈꾸게 될 이 국제자유도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집하고 집착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큰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감내하고 있는가? 과연 이 비전이 과연 저희 도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 사회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에너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인가 과연? 이 문제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제주도의 경제 수준이, 제주도의 경제 규모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 단위로 존재가 가능한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지 않는데, 제주 경제 규모 1%의 규모, 경제 성장률 최저. 과연 이러한 부분이 모든 규제를 벗어던지면서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형성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번 자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경제적 수준, 규모를 갖지 못하면 저는 국제도시라는 그런 정책으로서는 경제없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자꾸 이제 싱가포르, 홍콩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좀 벗어나자 이제. 우리 역사에서 다시 한번 좀 반출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탐나국을 한번 새롭게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농업 생산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 있던 부를 창출할 수 있었는가? 그 부의 근원은 무엇인가? 한번 역사를 한번 되돌이켜보자. 그 교류였거든요. 해상무역이었거든요. 동무역이었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서 사고하고 동북아의 중심에서 교류했던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교류라는 것은 무조건 오라. 우리가 옷을 벗어놓을 테니까 들어오라가 아니라 교류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상품이든 그것이 문화이든 그것이 어떤 가치이든 그것이 또 어떤 서비스이든 간에 교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류해야 된다. 그 교류의 기술력이든 그러한 교류의 주제를 어떻게 잡고 우리가 그 내용을 만들어가면서 국제 도시들과 교류하고 함께 더불어 상생 발전할 것인가. 이런 접근하는 것도 한번 좀 우리가 이런 기회 고민을 새롭게 해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저한테 빨리 끝내라는 옐로우 카드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마지막 우리 오늘 이제 발표자신데요. 이제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 추진본부장님인데, 본부장님 시간 제가 들 수 있는 시간 5분입니다. 네, 제가 3분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이렇게 많이 성화해 감사하고요. 제주도의 이제 미래 전략 산업이 이제 우리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가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이 환경 여건으로 볼 때 이러한 산업을 했으면 제주도가 먹고 사는데 그래도 가치가 있겠다 하는 것이 마이에서 산업입니다. 마이에서 산업 아시다시피 그래서 굴뚝 없는 이제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와서 토론하고 있는 바로 이제 번영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예산도 어렵고 해서 이것을 앞으로 지속화, 내실화하기 위해서 이 포럼이 앞으로 제도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포럼이 끝내는 이 포럼을 어떻게 세계적 포럼으로 해서 우리가 먹고 살 거를 만드는 마이스 산업의 뒷받침을 할 것이 하는데 이제 역량을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적인 평화 구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최근 알다시피 외국인 며느리가 우리 농촌에 가면은 여기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부부 싸움이 나가지고 방화해버리고 이렇게 이혼율이 이분들이 한 18% 돼가서 대한민국이 제주도에 가장 이혼율이 높은 이제 불명예스러운 수치 가지고는 평화의 섬은 요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적인 평화로운 삶의 구현을 위해서 이분들의 다문화 과정이라든지 외국에 살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지혜를 모아고 도착부 학생들로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제안을 해주시면은 이 다국인 문화 과정이 정책 프로그램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12 발표자 외에 우리 변정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제주의 어른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학생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12분이 서로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이렇게 쏟을 수 있었고 이게 용광로가 돼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좋은 또 의견의 집약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지만 우리 이렇게 많은 자리를 채워준 우리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년들 감사드리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꿈꾸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